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중학교 2학년 방정식 내용이고요. 방정식 중1 때 배웠잖아요. 방정식. 중1 때 배운 방정식이 1차 방정식이죠. 미지수가 몇 개였나요?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지수 x를 썼죠. 미지수 x 쓰고 그리고 몇 차였죠? 1차였죠. 1차인 방정식 형태가 ax 더하기 b는 0인 이런 형태였어요. 물론 a는 0이 되면 안 되고요. 중학교 2학년에서는 2차 방정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2차 방정식은 중3 때 배우고요. 중학교 2학년에서는 연립 방정식을 배워요. 연립 방정식은 1차 방정식이 두 개 있는 건데 미지수가 하나 더 생겨요. 그 미지수를 이제 x 다음에 뭘까요? y거든요. 그 xy를 써요. 따라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배우고 이 두 개가 있는 형태를 연립 방정식이라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미지수가 두 개의 1차 방정식 형태는 이제 미지수 두 개의 x, y를 쓰고요. 그리고 1차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형태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 c는 상수가 되겠죠? 상수가 되고요. a는 0이 아니고요. 0이 아니고요. 그리고 b도 0이 아니고요. 요 놈은 0이 되면 안 되고요. a도 0이 되면 안 되고. 왜냐하면 xy가 있어야 되잖아요. 미지수 두 개에 xy가 있기 위해서는 a, b가 하나라도 0이 되면 xy가 없어지잖아요. 미지수 두 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a는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어야 되고요. 뭐 c는 0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보죠.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x 더하기 y는 1 이게 있고요. 또 x 더하기 4y는 0 이것도 되고요. 그리고 2x 마이너스 5y는 4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고요. 예제를 한번 보죠. 다음 중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모두 몇 개입니까? 기억부터 좀 생각해야 될 문제가 나는데요. xy는 몇 차일까요? xy는 몇 차라고 했죠? 제가 xy는 미지수가 두 개 맞는데 xy 2차죠. 수학은 학무님 잘하셨습니다. 얘는 2차예요. 그래서 미지수 두 개는 맞지만 1차가 아니기 때문에 기억은 될 수가 없어요. 2차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니은은 우리가 1학년 때 미지수 한 개인 1차 방정식 형태죠. 그래서 니은은 미지수가 한 개밖에 없어요. 따라서 니은 될 수 없고요. 디귿 미지수 xy 두 개 있고요. 미지수 xy 두 개 있고요. 그리고 1차 맞죠? 따라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맞습니다. 디귿 맞고요. 리을을 보시면 리을을 우변에 다 이항시켜 볼게요. 우변에 다 이항하면 x 빼기 y 마이너스 1은 0이 되죠. 미지수 몇 개죠? 두 개죠. 몇 차죠? 1차죠. 방정식 맞죠? 방정식이 되려면 는 0인 형태가 돼야 돼요. 따라서 정리를 하면 미지수 xy 그리고 1차 그리고 등호 이렇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리을은 맞고요. 자, 미음 같은 경우에는 그 xy가 두 개 있다고 해서 미지수 두 개가 되는 게 아니라 가로를 풀어서 동료끼리 계산해 줘야 돼요. 따라서 요 가로를 풀면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3이 되고요. x 빼기 x 없어지죠? 그래서 미지수 몇 개인가요? 한 개죠. 얘는 한 개인 1차 방정식입니다. 자, 미음 될 수 없고요. 그리고 비읍 2x 더하기 y 빼기 3은 0. 미지수 몇 개인가요? 두 개 있고요. 그리고 1차 맞고요. 는 0 형태인 됐죠. 따라서 비급식 됩니다. 답은 비급, 리을, 비읍 해서 3개가 되겠죠. 답은 3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23번 개념 보겠습니다. 미지수가 두 개의 1차 방정 해는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는 3이라고 할게요. x 더하기 y는 3에서 x, y를 만족하는 순서상 뭐가 있죠? x가 1일 때 y가 2가 되고요.
x가 2일 때 y는 1이 되면 되고요. 3 맞죠? 그리고 x가 3일 때 y는 0이 되면 되고요. x가 뭐 마이너스 1일 때는 y가 4가 되면 되죠. 이렇게 했을 때 해가 몇 개 있죠? 우리가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해는 그 식을 만족하는 xy 값 또는 순서쌍을 얘기하고요. 무수히 많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수의 범위가 예를 들어서 자연수라고 되어 있으면 자연수 해만 찾아야 되고요. 그래서 팁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팁은 이제 수의 범위가 수의 범위 그러니까 나와 있지 않으면 실수 우리 실수를 안 배웠잖아요. 유리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수라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수의 범위가 자연수면 자연수해만 찾아야 돼요. 자연수해는 1, 2, 3, 4, 5, 6, 7, 8, 9, 10 이러한 수를 자연수로 했죠. 그래서 수의 범위가 나타나 있으면 그 수의 범위만 해가 되는 거고요. 수의 범위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모든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제를 한번 보죠. 다음 중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2x 빼기 3y는 6의 해가 아닌 것은 뭐 일일이 대입해야 되거든요. 1번 마이너스 3 마사 마이너스 3 마사 대입하면 마이너스 6 더하기 12는 6 되죠. 따라서 1번은 해가 되고요. 2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8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분의 8은 어떻게 되나요? 좌변이 마이너스 2 플러스 8 6 되죠. 얘도 해가 되고요. 3번 0, 마이너스 2 x 0이고요. y가 마이너스 2면 6 되죠. 그래서 얘도 해가 되고요. 3번 해가 되고요. 4번 2, 마이너스 3분의 1 2, 마이너스 3분의 1 1일 때 마이너스 3분의 1 하면 4 더하기 1 5가 되죠. 와 틀렸죠? 다르죠?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이 다를 때 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4번 찾았고요. 마찬가지 5번도 3,0은 해가 된답니다. 답은 4번입니다. 그래프는 뭐였나요? 그래프는 그 1차 방정식 해를 어디에 표현한 겁니까? 좌표 평면 위에 표현한 거죠.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XY가 자연수일 때 방정식 예에 대해서 표를 완성하고 해를 구하라 이렇게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를 x 더하기 2y는 7에서 x가 1일 때 얼마죠? x가 1일 때 1 더하기 2y는 7 암산할게요. 2y는 6이니까 y는 3이 되고요. 그리고 x가 1일 때는 얼마죠? x가 1일 때는 2y는 5니까 y는 2분의 5가 되고요. 그리고 3일 때는 2y는 4니까 y는 2가 되고요. x 4일 때는 2y가 3이니까 y는 2분의 3이 되고요. x가 5일 때는 2y가 2니까 y는 1이 되고요. x가 6일 때는 2y는 1이니까 y는 2분의 1이 되죠. 그리고 x가 7일 때는 y는 0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xy가 무슨 수라고 했어요? 수의 범위가 자연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연수만 찾아야 돼요. 이거 하셔야 돼요. 그 해는 어떻게 되냐면 자연수니까 1,3이 되고요. 3,2 되고요. 그리고 5,1 이 세 개가 있죠. 그래서 1,3, 3,2, 5,1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해는 순서쌍으로 적으면 되거든요. 1,3 되고요. 3,2 되고요. 5,1 이렇게 되고요. 얘를 그래프로 나타내겠습니다. 좌표평면 X축, Y축. 자연수에만 표시해 볼게요, 일단. 요 해는 자연수니까 1,3. 1,3은 여기 있다 할게요. 1,3이고요. 그 다음에 3,2. 3,2, 3,2 여기 있다 할게요. 3,2. 그리고 5,1. 5,1은 여기 있다 할게요. 5,1. 자, 자연수 해만 구하라고 하고 그래프로 나타내라고 한다면 이 점 3개만 표시해야 돼요. 이 점 3개도 그래프예요. 우리가 그 그래프라고 해서 항상 직선,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수의 범위에 표시하면 돼요. 그 점도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얘는 이 3개가 그래프예요. 왜냐하면
XY가 자연수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 XY 자연수가 없고 이 말이 없어요. 그럼 수 전체를 보면 수 전체의 모든 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선은 직선이 되거든요. 모든 점을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원래는 유리수 점인데 아직 실수를 안 배웠잖아요. 유리수. 그래서 그냥 선으로 연결하시면 돼요. 선으로 딱 연결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직선이 돼버려요. 이게 수의 범위 전체일 때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수의 범위가 자연수라고 되어 있으면 점으로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항상 무슨 선이냐면 직선이 돼버려요. 이걸 우리가 뒤에 직선의 방정식 나오거든요. 보겠습니다. 네, 나오죠. 직선의 방정식이거든요. 왜냐하면 해가 ax 더하기 by는 c에서 해가 무수히 많았죠. 그러니까 점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한 점들을 모두 연결하면 뭐가 되냐면 직선이 돼버려요. 이게 직선의 방정식인데 뒤에 가면 1차 함수 나오거든요. 1차 함수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과 같은 형태예요. 단지 y는 해서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1차 함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형태이고요. 얘를 yn에서 표현하면 1차 함수 꼴이에요. 다시 말해서 1차 함수는 모두 직선이고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이것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형태고요. 그리고 직선, 얘는 이제 1차 함수 형태, y는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 왼쪽은 방정식. 예를 한번 들어보죠. 다음 방정식에 대하여 아래 표를 완성하고 아래 좌표평 위에 그래프를 그려라 이렇게 돼 있죠. 1번만 하겠습니다. 1번만. 마이너스 1일 때 y는 얼마인가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2y는 6이 되고요. y는 3이 됩니다. x가 3일 때, x 0일 때 2y는 2분의 5가 되죠. x가 1일 때는 2y는 4니까 2가 되죠. 그리고 직선을 그리려면 점이 몇 개 있으면 됩니까? 점 몇 개로 직선이 유일하게 표현이 되죠. 자, 점이 몇 개 있습니까? 점이 몇 개 있으면 직선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점이 몇 개? 점이 몇 개 있으면 직선을 표현할 수 있죠. 자, 조용하시네요. 자, 주무십니까? 자, 깨어나시고요. 지금 딴짓 하지 마시고요. 수업에 집중해 주세요. 자, 이, 점이, 점 두 개 있으면 돼요. 두 개. 예. 파이님 또 참석하셨군요. 감사합니다. 파이님. 3.14 1592. 자, 두 개입니다. 그래서 두 개 점만 찍으면 표현할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어떤 점을 찍을래요? 마이너스 1,3과 1,1을 찍는 게 낫겠죠. 0,2분의 5는 분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3을 찍어볼게요. 마이너스 1,3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1,2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점도 모두 이 두 점을 이은 직선 위에 있어요. 제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죠.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그래프입니다. x 더하기 2y는 5인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유형. 자, 오전에는 제가 이 수업을 이제 연립 방지 전까지 했는데 오늘은 이제 추가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드디어 연립 방정식이 나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별표 5개 주세요. 네, 괜찮습니다. 예, 예. 자, 괜찮습니다. 참여만 해주셔서 감사해요. 연립 방정식이거든요. 중요합니다, 이거. 오늘 중요한 내용을 배우는데 이 내용을 알면 초등수학도 쉽게 다룰 수 있고 그리고 예, 채팅이 어려워요. 자,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몇 분 참여하신지 잠시 볼게요. 와, 오늘 많이 참여하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연립 방정식이거든요. 연립 방정식. 음,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야. 정확히 얘기하면. 연립이라고 하면 중학교 2학년에서는 한 쌍, 두 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원, 한 개. 그리고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두 개 있죠? 이렇게 한 쌍으로 된 것을 연립 방정식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 연립주택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단독주택, 제가 이제 단독주택에 사는 게 꿈인데 이제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해변에 서핑도 하고 그게 꿈인데 연립주택이 있죠. 연립주택은 1층, 2층, 뭐 이런 이제 뭐 3층까지도 뭐 3, 4층 이렇게 여러 개 있을 때 연립주택이라고 하잖아요. 방정식도 마찬가지예요. 1차 방정식 한 개, 그리고 또 한 개. 중학교 2학년에서는 두 개를 다룹니다. 미지수 몇 개? 두 개. 방정식 몇 개? 두 개. 얘가 한 쌍으로 된 거를 연립 방정식이라고 해요. 제가 방정식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해 구하기예요. 해 구하기. 해가 없으면 살 수 있나요? 우리 낮에 해가 있어야 되죠. 그 해는 상관이 없고요. 예. 자, 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연립 방정식 해는 1번 해와 2번 해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동시에 만족. 그런 해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정확히 얘기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해가 한 개가 있거나 한 개가 있거나 두 번째 해가 없거나 세 번째 해가 무수히 많거나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두 직선의 위치 관계 1학년 수학에서 배웠잖아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만나지 않는 경우는 해가 없는 경우고요. 그리고 일치하는 경우도 있죠. 그때는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예요. 지금은 해가 한 개가 있는 거를 다룰 겁니다. 한번 볼게요. x는 1, y는 2를 해로 갖는 연립 방정식 어떤 것입니까? 지금은 일일이 대입을 해야 돼요. 네, 2번인가요? 2번 바로 볼게요. 자, 형무님, 감사합니다. x1, y 대입하니까 5. 5 맞고요. 1번 해에 만족하죠? x1, y는 2. 1번 해를 만족하고요. 2번 해도 만족한지 볼게요. x1, y2. 그래서 2 더하기 16, 18 맞죠? 2번 해도 만족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인데 1번, 3번, 4번, 5번을 두 개 모두 만족하지 않으니까 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뭐 1번 같은 경우 예를 들면 x1일 때 y는 3이잖아요. 해를 만족하지 않죠. 2번도 만족하지 않고.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연립 방정식에 해가 될 수 없고요.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7번 연립 방정 해가 두 개의 동시에 동시에 만족하는 XY 값입니다. 그 순서상을 해라하고요. 연립 방정식 푼다. 푼다 얘기는 해를 구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이제 소거한다가 얘기 나오거든요. 이제 연립 방정식 푸는 방법을 두 가지로 배울 건데요. XY를 하나를 없앨 거예요. 없애는 거를 수학적 용어로 소거한다 그래요. 소거. XY 중에 하나를 없앨 겁니다. X를 없애거나 Y를 없애거나. 자, 그것을 소거한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대입을 해서 바로 풀어볼게요. 가강법 대입법은 조금 이따 배울 거고요. 이건 몇 번입니까? 찾아보세요. 이게 답이 몇 번입니까? 2번. 이것도 2번인가요? 볼게요. 2,4, 8 맞고요. 그 다음에 4 빼기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일이 그 보기에서 대입을 했잖아요. 근데 쉽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드디어 배워보겠습니다. 가간법과 대입법이 있어요. 그래서 가간법을 물론 많이 이제 사용하고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 대입법을 이제 쓰는데요. 볼게요. 가간법, 대입법이에요. 가짜가 뭐냐면 더할 가짜예요. 더할 가짜. 감은 빼기예요. 빼기. 더하고 빼기에 대해서 구하는 방법이 가간법이에요. 대입법은
우리가 식에 대입을 했잖아요. 뭐 대입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겠습니다. 가강법과 대입법. 자, 적어주세요. 첫 번째, 제가 가강법을 할 겁니다. 가강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연립방정식 x 더하기 y는 3이 있고요. x 빼기 y는 1이 있어요. 더하고 빼기를 해서 x, y를 없애야 돼요. 자, x를 없앨래요? y를 없앨래요? 그 싫어하는 사람 없앨래요? 죄송합니다. 지금 더하고 빼기를 하면 없앨 수 있는 대상이 있죠. 더하기를 하면 y가 없어질 거고요. 빼기를 하면 x 없이는데요. 잘 보세요. 더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같잖아요. 그럼 좌변끼리 더해도 우변끼리 더해도 같겠죠. 그걸 이용한 겁니다. 좌변끼리 다 더해도 그리고 우변끼리 더해도 같다. 더하기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x 더하기 x 하니까 그리고 y 빼기 y는 없어져요. 이걸 수학적 용어로 뭐 한다? 소거한다. 소거한다라고 하고요. 는 4가 돼요. 됐죠? 와우, 이게 뭐냐? 뭡니까? 이게 1차 방정식이 됐죠. y가 없어졌어요. y가 사라졌어요. 저리가 y. 그래서 x가 뭐가 되죠?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리 갔던 y를 또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y 값도 찾아보죠. 그 y 값은 어떻게 찾냐면 위의 식에서 요식 아니면 요식에 대입해서 찾는 겁니다. 뭐 1번, 2번이라고 하면 1번에 대입을 해서 x에 요게 2를 대입할게요. 그러면 y는 얼마가 되죠? y는 1이 되죠. 따라서 y는 1이 돼요. 답은 x는 2, y는 1 또는 2,1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게 연립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자, 첫 번째 물론 빼기를 해서 x를 없애돼요. 빼기로 한번 구해볼게요. 실수할 수 있으니까 빼기를 할 건데 이제 다른 유형을 하겠습니다. 1번 유형. 자, 두 번째 2x 더하기 y는 3이고요. 그리고 x 빼기 3y는 뭐 8이라고 할까요? 7이라고 할게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더할까요? 뺄까요? 더하기를 해도 x, y가 사라지지 않을 거고 그리고 빼기를 해도 x, y가 사라지지 않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개수를 맞춰야 돼요. x를 개수로 맞추거나 y를 개수를 맞춰야 돼요. 뭘 없앨까요? x를 없앨까요? y를 없앨까요? 자, 그는 자기 마음입니다. 작은 수를 곱해서 이제 x를 곱한 게 x에 2를 곱하기 더 낫겠죠? 또는 y에 3을 곱하고요. 그래서 1번, 2번을 표시를 해보죠. 1번, 여기를 2번을 할게요. 지금 제가 x를 없앨 겁니다. x를 없애기 위해서 x의 숫자 부분, 개수 부분을 똑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2번 식에서 곱하기 2를 할 거예요. 양변에 2. 왜냐하면 등식에서 똑같은 수를 곱해도 그 등식은 같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2를 곱하면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2x 빼기 6y는 14가 돼요. 맞죠? 그리고 위에 있는 식을 한 번 더 적어줘요. 이쪽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얘를 풀면 되는데 2x를, 자, x를 없앤다고 했죠? 어떻게 하냐면 빼줄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빼기는 자, 2x 빼기 2x 하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y 빼기 마이너스가 1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거 y 빼기 마이너스 6y 다시 y 빼기 마이너스 6y 얼마죠? y 빼기 적어볼게요. y 빼기 마이너스 6y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뭐가 되냐면 얘는 7y가 되죠. 됐나요? 따라서 자 7y가 되는 겁니다. 좌변이. 그리고 우변 3 빼기 14 해볼게요. 3 빼기 14 하니까 마이너스 11이 되죠. 그래서 물론 분수지만 y는 마이너스 7분의 1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x도 구해야 되겠죠? x는 어디에 넣을까요? x는 자 이제 y 여기 대입을 해서 대입해서 x를 구해보죠.
그러면 뭐 2번에 넣어도 돼요. 2x 빼기 7분의 11은 3이다. 그리고 2x는 순수네요. 7분의 11 더하기 3이죠. 7, 3, 21, 30, 32죠. 32. 7분의 32가 되고요. x는 7분의 16이 된답니다. 그래서 해는 x는 7분의 16, y는 마이너스 7분의 11. 이게 해가 되는 겁니다. 방금 이제 두 번째 유형이 x, y가 개수가 없을 때는 더하고 빼기를 해도 없어지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개수를 맞춰야 돼요. x를 없애고 싶으면 x 개수를 맞추고, 그리고 y를 없애고 싶으면 y의 개수를 맞추시면 돼요. 이 방법이 가감법이에요. 자, 연립방정식 풀어라. 이거는 숙제로 해보세요. 자, 1번 가감법, 2번 가감법, 3번 가감법, 4번 가감법 해보시고요. 분수일 때는 1차 방정식 할 때 분수일 때는 양변의 최소 공배수 곱했죠. 그 최소 공배수 곱하면 되고, 소수가 나왔다. 0.1, 0.01. 그러면 10의 거듭 제곱을 곱해줘서 1차 방정식 정수꼴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뭐 이 방법은 중학교 1학년 때 많이 훈련했죠. 그래서 그것만 해주시고 x, y를 없애서 이제 x 구하면 y 구하고 y 구하면 x를 구하면 됩니다. 대입법을 한번 보죠. 대입법은 이런 경우에요. 어떤 경우를 대입법 쓰냐면 x 더하기 y가 3이고요. y는 이렇게 돼 있어요. y는 x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어요. y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체에서 물론 y를 우변에 넘기고 얘를 x 마이너스 x 더하기 y는 1 이렇게 해서 얘랑 가감법 해도 되지만 그냥 바로 대입법을 쓸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y를 여기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y는 x 더하기 1과 같다고 했잖아요. 여기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대입법이에요. 대입. 식이 대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x 더하기 1은 뭐가 되나요? 3이 되죠. 따라서 2x는 2가 되고요. x는 1. 그리고 y는 뭐가 되죠? 바로 요 시계에서 y는 2가 되죠.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르죠. 이럴 때는. 이 방법을 무슨 방법이라냐면 대입법이라고 해요. 자, 중요합니다. 이거 고등학교에서 이제 중3 물론 중3, 고등 계속 나와요. 연립방정식. 자, 그 다음에 29번 보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있어요. A와 B, C 꼴의 연립방정식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제를 볼게요. A, 여기가 A가 되고요. 얘가 B가 되고요. 얘가 C가 됩니다. 이 형태는 어떻게 바꾸시면 되냐면 이 형태는 뭐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얘랑 얘 같다 식 하나 만들 수 있고요. 또 얘랑 얘 같다 식을 만들 수 있고요. 또 얘랑 얘 식 같다 만들 수 있죠. 이거를 A, B 수식으로 표현하면 A와 B 같다, AC 같다 이렇게 연립방정식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A, B 같다, B, C 같다 연립방정식 만들어도 되고요. A는 C, B는 C 연립방정식 만들어도 되고요. 근데 쉬운 방법을 선택하세요. 어떤 경우? C가 마이너스 19잖아요. 상수죠. 그러면 얘랑 얘 같다 식 하나 만들 거고요. 그리고 얘랑 얘 같다 식 만들면 쉽게 풀 수 있어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A와 C가 같다. 2x 더하기 5y는 마이너스 19 식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BC 3x 더하기 2y 마이너스 7은 또 마이너스 19 됐죠? 이거를 정리해 볼게요. 2x 더하기 5y는 마이너스 19고요. 3x 더하기 2y는 마이너스 7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2가 되죠. 됐죠? 자, 그럼 이제 1번식이고 2번식인데 가감법, 대입법. 가감법이겠죠? 가감법 이용해서 뭘 없앨까요? x 없앨까요? y 없앨까요? 자, 파이님 뭘 없앨까요? x를 없애고 싶나요? y를 없애고 싶나요? 자, 파이님, x를 없앨게요. 자, x를 없애기 위해서 숫자를 맞춰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경우는 2가 되고 3이에요. 그러면 2와 3에 어떤 수를 맞춰야 될까요? 어떤 수를 맞춰야 돼요? 어떤 수를 곱해서 같은 수가 되게 하려면 공배수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공배수 내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적 개념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개념을 이용해서 새로운 문제를 또 다루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수학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문제를 풀어보면 자연적으로 중학교 개념이 훈련이 돼요. 물론 초등학교 연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정말 좋은 문제들은 고등학교에서 여러 가지 개념이 섞인 문제, 이런 문제를 많이 훈련하면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많이 풀어보면 자동적으로 그 개념이 잘 잡혀요.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잡는 그런 형태로 이제 공부를 이제 하시면 고등수학도 이제 어렵지 않거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중학교 2학년 1학기 내용인데 이제 몇 번만 하면 중3 내용을 해요. 그리고 중3 내용도 제가 좀 빠르게 진행해서 고등수학을 빨리 이제 진행해 볼게요. x를 없애기 위해서 이 경우는 6, 최종배수가 6이 되죠. 그래서 1번에 3을 곱할게요. 그럼 6이 되고요. 2번에는 2를 곱할 거예요. 그럼 6이 되죠. 자, 그래서 1번에 3을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1번에 3이 양변에 3을 곱하는 거예요. 6x 더하기 15y는 마이너스 57이 되고요. 밑에 식에 2를 곱할게요. 6x 더하기 4y는 마이너스 24가 됩니다. x를 없애려고 했으니까 빼기를 할게요. 이제 잘 보세요. 6x 빼기 6x 없어지고요. 15y 빼기 4y예요. 그럼 11y죠. 그리고 마이너스 57 빼기예요. 그냥 아이들이 여기서 그냥 더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빼기면 다 빼야 돼요. 그러니까 항마다 아시겠죠? 예. 또 답을 또 구했네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57. 방금 배터리가 없다고 연락이 왔네요. 지금 애플에서. 자, 마이너스 57. 충전을 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57 빼기 마이너스 24니까 얼마죠? 마이너스 57 플러스 24니까 마이너스 33이 되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3이 맞고요. 자, x를 구해볼게요. x가 마이너스 2가 되나요? 예, 마이너스 2라고 할게요. 답은 a 빼기 b니까 a가 x 부분이니까 마 2가 되고요. y가 마 3이 되니까 a 빼기 b 하면 1이 되죠. 답은 4번이죠.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해가 무수히 많다. 활용 이렇게 되네요. 자, 연립 방정식의 해 이 부분인데 오늘은 이제 그 보강이니까 이 해와 연립 방정식의 해와 그다음에 활용은 내일 진행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겠고요. 오늘 개념은 연립방정식 내용인데 정말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거를 그 풀어보셔야 돼요. 제 카페에 가서 뭐 100문제도 있고 50문제도 있는데 연립방정식은 오늘 좀 훈련을 하세요. 오늘의 그 핵심은 연립방정식 푸는 겁니다. 해가 한 개인 경우로 했고요. 내일 오전 10시에는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와 해가 없는 경우는 어떤 형태인지 그걸 다룰 거고 그리고 활용 부분을 다룰 겁니다. 그러면 연립 방정식 끝나고 분응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중요한 개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연립 방정식을 주무시기 전에 훈련을 좀 하세요.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